그러면 어떻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세요? 잘하는 애들 거를 흐름을 일단 벤치마킹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좀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마다 소구점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B2C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게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CS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객하고 같이 넉살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본사에서 파는 건데. 네, 맞아요. 네, CS 팀, 나만의 팀, 우리 CS 팀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막 거의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사실 교환 환불 요청 오면 그대로 다 들어드려요. 오, 그냥 다 들어드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사실. 그렇죠. 이게 효율충들은 네.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그걸로 해서 싸워서 이기면 남는 게 없거든. 남아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기도 하고 시간이 더 많이 뺏기는 게 이게 나한테는 돈인 거고 사실. 우리 또 마음의 상처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런 그죠, 게. 그죠. 네. 네네. 주소를 찾아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크게 하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좀 CS 응대를 잘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스토어 날라갈 뻔한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본인 스토어가? 네네네. 우와. 스토어가 그때 막 3천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월에 그게 날라갈 뻔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택배 기사님이 그 물건을 배송을 하기 전에 뜯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 꽤 있잖아요. 그 뜯어보고 나서 이제 고객님 받은 상태는 막 박스가 다 찢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거를 누가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불안하셨던 거죠. 내 제품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먼저 열어본다. 이게 되게 불안하셨던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이제 그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초보였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택배 측에서 잘못한 건데 그럼 택배랑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CS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래서 그분을 대화를 하다가 제가 차단을 해버렸어요. 반품해주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때 되게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스마트스토어 매뉴얼에 보면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정지 먹을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오, 저 처음 알았네요. 네,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고객 개인정보 활용도 큰 문제인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환불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난 됐다. 너 그냥 돈 먹고 떨어져.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받아들일 그런 수 있겠네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차단하고 나서는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면 다시 굽신굽신. 근데 이제 고객 많이 놀랬을 거예요. 아마 네네. 이게 여성만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더 놀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그런 위기가 하나 있으셨구나. 최근에 이런 트렌드로 약간 좀 나뉘는데요. 닥치고 상품을 그냥 오르자. 무조건 고객하고 노출이 많이 되는 상품이 많으면 좋다. 아니다. 하나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상세 페이지도 좀 잘 만들고 좀 깔끔하게 올려야지 좀 고객의 노출, 어필,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세 페이지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얘기 못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전 물건 같은 거 좀 잘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 골라오면은 뭐 민님이 고른 거는 믿고 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구들이 써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제 뭐 믿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난 물건은 잘 고르니까 일단 물건 골라가지고 잘 꾸며서 올려놓는다 요거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해보는 분야면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모르는 거면은 일단 닥등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다 해놨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닥등을 먼저 해보고 이제 고객들 반응이 올 거잖아요. 하나씩이라도 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고객들이 샀을까? 이제 스마트스토어 통계 들어가가지고 어떤 검색으로 유입이 됐고 여기서 전환율은 어느 정도 되고 왜 샀을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내가 제품 보는 눈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한테는 꼭 필요하지 않나. 내가 만약에 센스 같은 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일단 닥등하고 반응 오는 거 봐서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고치는 방향으로. 근데 무조건 이 상세 페이지 고치고 마케팅하고 이 방향은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평생 닥등을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어차피 단기간에 매출을 내려면 솔직히 많이 깔려야 되고 그중에 걸려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네,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노출과 유입을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리고 구매 전환을 위해서는 또 상세 페이지 공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실력은 똑같은 기간 닥등하고 상세 페이지 수정해갖고 매출 내는 사람 뭐 단기간으로 매출이 이쪽이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2, 3년 지나면 실력은 진짜 쫓아올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맞아요,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닥등을 하되 결국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쪽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세요? 요즘 트렌드로. 요즘 트렌드로 네. 일단 기본 흐름을 잘 모른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프리미엄 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큰 키워드들 검색해가지고 잘하는 애들 거를 흐름을 일단 벤치마킹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좀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마다 소구점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는 경쟁사의 리뷰 분석을 다 해요. 리뷰를 하나하나 다 엑셀에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어떤 리뷰가 내용이 맞나, 좋은 건 왜 좋다고 얘기하나, 싫은 건 왜 싫다고 얘기하나, 어떤 케이스에 이걸 구매를 했나, 이런 것들을 뭐 리뷰, 경쟁사 제품 리뷰도 보고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 5개 정도 한 다음에 그 포인트를 순서대로 상세 페이지에 찝어주는 거죠. 첫 번째,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찝어주는 거죠. 제가 왜 요즘 트렌드로 말씀드리라고 네네. 했냐면요. 네. 예전에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얘기하면은 포토샵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예, 투박해도 소구점을 잡아서 이야기만 해주면 그게 또 설득이 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요새 막 미리 캔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는 디자인 툴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 소구점 잡으려면은 GIF가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대표님네 상품에는 GIF 많이 넣는 편인가요? 저희는 거의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GIF가 꼭 올라가요. 일단 그 움직이는 거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이거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눈이 딱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위에 상세 페이지 위에는 GIF 넣고 동영상 삽입은 잘 안 넣죠. 아무래도 한 번 더 액션을 네. 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귀찮아해요. 뭔가를 누른다, 뭐 넘어간다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네.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겠지만 쇼핑몰 창업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사실 모든 순간이 다 힘들어요. 저는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거든요. 사실 항상 그 위기의 순간이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상품이 삭제가 돼가지고 매출이 얼만큼 날아가서 힘들고 뭐 어떨 때는 막 고객 컴플레인 때문에 막 이래서 힘들고. 근데 초반에 이제 시작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냥 해야 되는 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매출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정도면 이제 괜찮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근데 머릿속으로는 해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매너리즘 빠졌으니까 그게 또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쇼핑몰 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나서는 모든 순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이 어느 정도 평탄함과는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겠다 요 하나의 생각만으로는 조금 많이 지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 브랜드 하나를 만든다? 나중에 아주 많이 미래에 내가 좀 빠르게 은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미래를 좀 크게 그리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이 그래 뭐 또 이것도 지나가겠지, 나중엔 잘 돼 있겠지 요런 생각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브랜딩을 하든 뭐 구매 대행을 하든 수입을 하든 플랫폼을 하든 3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는 솔직히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네. 뭐 9명 모임 방에다가도 얘기하는 게 이제는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쵸. 치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네. 매너리즘에 빠졌던 적도 있다고 하셨었고 그때는 보통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을 놓을 순 없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진짜 이거는 약간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일들 있잖아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그냥 해요. 뭐 예를 머리 들어 생각 안 쓰고 납부 기한이 얼마 안 남은 부가세를 입금을 하거나 딱 그런 거. 네. 네.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조금 괜찮아지고. 근데 저는 약간 슬럼프가 크게 왔던 게 거의 제가 3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중에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슬럼프였어요, 사실. 진짜요? 네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어. 그런 것도 좀 이제 더 확장해보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4시간 자면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랑 막 이런 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염증이 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마음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슬럼프가 크게 왔었었는데 그때도 남들한테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그 얘기를 해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좀 이렇게 보이는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나 유튜브에서 뭐 30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나를 떠미는 거죠. 그렇게 극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님 보니까 너무 좀 안쓰러운데요. 그냥 또 자기를 무언가 계속 나태해지지 않게끔 좀 쉬어도 돼요. 네, 네. 맞아요. 많이 일에 지치셨지만 네네. 그래도 꼭 일주일에 딱 한 두세 번 정도만 네네. 그러니까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네. 좀 유튜브를 들을 때도 그때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맞아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후배시잖아요. 맞아요. 선배님으로서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1, 2년 할 비즈니스 아니니까. 그쵸. 계속 뒤에 가야 되니까. 좀 그런 거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님 채널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상위 1%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궁금해요. 어떤 습관들을 가졌어요, 그분들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성공하는 습관 이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게 사람들. 성공을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정할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2달이면 이제 연초가 되는데 그때 되면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금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정해야 돼서 정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할 거면은 아예 그냥 정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이때까지 목표를 정하는 건 좀 타의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너 대학 어디 갈래? 너 회사 어디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남이 주는 그런 목표는 내가 꼭 그걸 달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패하는 습관으로 그냥 아예 굳어져 버려가지고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이런 거 이제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 하나만큼 지킨다를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한테 이제 성공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 저는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야 한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연매출 30억을 잡았어. 그러면 또 막연하게 또 50억 이렇게 하면은 못 가요. 뭐 그러다 1조까지 갈 거야? 못 그죠, 가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점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은 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은 성공 딱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네네. 유지하고 관리하고 성장해 나가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지만 성공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멈출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민님도 좀 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이어야 된다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그쵸. 네네. 왜냐하면 보통은 목표 이렇게 딱 점으로 찍어놓잖아요. 음. 이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뭐 하지? 약간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럴 때마다 또 매너리즘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선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저도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민님 같은 경우는 다독으로 되게 많이 하셨다고 유튜브에 많이 네네. 말씀하셨어요.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앉은 자리에서 50권도 사놓고 보고 그랬다 했는데 근데 뭐 민님도 아시겠지만은 책이라는 게 저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 하거든요. 네, 독서라는 게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효율적인 독서법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 우리 민님께서 네. 민님이 생각하고 있는, 민님이 사용하고 있는 효율적인 독서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일단 독서는 좋은 거니까 이 생각으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좀 남는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우리가
멘토를 막 찾아가잖아요. 이제 또 스마스터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또 투트랙 채널로 들어오시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요즘 민님 채널 가요. 그런 느낌으로 책도 이제 멘토를 찾는다. 그런 느낌으로 책을 찾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해서 읽으면은 소원이가 얘기하면서도 레이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레이더가 문제 상황에서 켜지거든요. 그러면 그 책에서 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만한 힌트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바로 적용을 해봐야 이제 몸에 남는 지식이 되는 거죠.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책을 계속 읽기만 하게 되면은 사실 안 와닿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봉착하고 있어 하지만 나보다 먼저 나갔던 사람들 네. 겪어서 뭔가 해결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듣고 싶게 되면은 그거는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나한테 지금 이게 문제야. 근데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해주는. 나 지금 요즘 되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아. 이런 했을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또 잘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인생책으로 이건희 회장님의 맞아요. 에세이라는 에세이 네.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읽어도 전혀 안 촌스러운가요? 전혀 안 촌스럽고 아마 시대가 더 가도 안 촌스럽지 않을까. 진짜 약간 이건희 회장님을 멘토로 모시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되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진짜 한번 꼼꼼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셨는지 좀 저도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업 얘기는 그만하고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3년 정도 되셨으면은 분명히 더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지만 또 재테크도 꽤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부동산도 처음에 강의도 많이 듣고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요즘은 어떤 식의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다양하게 했었었는데 지금 부동산만 보고 있고 부동산 중에서 뭐 토지나 상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만 일단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사실 뭐 연매출 뭐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 엄청 막 쌓여 있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투자 이제 재작년부터 좀 소소하게 시작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정도, 여전히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다른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나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돈 된다 그러면 예전에 다 손댔었어요. 일단 해보고 뭔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뒤어보고 뜨거운 줄 알고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는구나 이런 걸 아는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맞아요. 꼭 뒤어봐야 뜨거운지 알아요. 부동산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 아무리 안 좋은 시기라 할지라도 분명히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지만 한다. 만약에 지금 이 투자 씬에서 멀어져 있으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네. 그 제 이야기도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여기가 뭐 바닥인지 윈지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대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투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제 상황을 계속 주시는 하되 좀 아닌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주시만 하고 실제적으로 돈을 넣지는 않는다라든지. 민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질문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실지 진짜 몰랐거든요. 자 이제 타 채널에 나갔을 때 제가 많이 생각날 겁니다. 진짜요. 이게 제가 지금 첫 인터뷰 이런 타 채널에 나오는 거여가지고 네. 기줄 막 이만큼 높여놓으셔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꼼꼼하게 다 물어봤어요. 네네. 네. 최대한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성공 치트키 민님 채널에 들어가셔서 볼 수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